명점단.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위너비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UVP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명점 단점의 강의를 맡았는데요. 명단에 그냥 모든 것을 알려달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명단의 모든 것을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경험들을 토대로, 날 것 그대로를 또 다시 담아봤어요. 제가 초기 사업자로 돌아가서.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뭔가 액션들과 그 명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장님 오늘은 제가 이제 댓글을 못 보지만 이 아이패드라서 댓글이 안 보이는데 이제 좀 뭔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스티븐 잡스입니다. 이분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들고 계시죠? 아이폰. 스티븐 잡스가 처음에 아이폰을 이제 3G 그 아이팟인가? 에어팟인가? 뭐였죠? 어쨌든 MP3 그때 이후로 이제 아이폰으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시작하는 아이폰의 유통권을 이제 당신한테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함께 일하고 싶은 5명과 유통할 수 있는 유통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장님들은 5명을 누구를 혹시 생각이 드세요? 한번 이거를 지금 당장 막 다 적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 한번 캡처하셔서 한번 생각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달한 5명이 이 기회를 바로 다 알아보고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왜냐면 지금의 아이폰이야 뭐 당연히 엄청나게 유명하지만 이때는 아이폰도 사실 혁명적이긴 했지만 처음이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사실 로또의 기회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로또를 두고도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실 건가요? 하염없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모두한테 전달을 한번 해보려고 하실 거예요. 저는 이걸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사실 저도 듣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너무 놀랬어요. 맞아, PM이 이 정도의 가치인데 내가 오히려 뭔가 내 안에 막을 씌우고 내가 오히려 선입견을 너무 갖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그 선입견조차 다 부셔버리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관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AI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 로봇은 관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봇은 할 수 없는 커뮤니티, 관계. 우리는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명단 작성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한다는 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소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하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면 일단 나부터 부정을 극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 신규 사업자분들은 모르시니까 아는 사람이 없고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고도 또 그것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SNS에 꼭 올려야 되는지도 여쭤보시고 왜냐면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시간도 없다고도 말씀하시고 근데 또 돈은 벌고 싶나 봐요, 그죠? 어쨌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사장님처럼 잘 살고 싶어서 PM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셨고, 그리고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이나 아니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거의 다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선물 받고 싶은 사람, 그리고 건강을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은 혹시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계속 튀어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뭔가 견해를 다르게 해서 한번 돌려 예쁘게 한번 말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네트워크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90년대, 80년대 우리 00년생들 많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주입식 교육을 받던 세대였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건 저는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는데 그럼 이제 나는 원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워서 해볼게요.로 이제 나부터 일단 마인드를 바꿔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사업가, 비문면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명단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나의 추측, 내 생각을 자꾸 넣으면서 이 사람은 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안 할 사람이야 하면서 적지도 않는 거. 이거 진짜 금지예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이런 선물 같은 PM을 선물 받게 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회를 좀 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명단 작성의 시작의 이유고요. 근데 명단을 적을 때 내 가족들, 당연하죠. 사실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뭐 지인들, 아끼는 지인들, 뭐 주변인들,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친구, 뭐 아니면 뭐 가족, 그리고 추가 소득 벌고 싶은 사람들 뭐 30만 원, 50만 원, 당장 월세 1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도 많죠. 그리고 진짜 사업을 했었던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을 챙겨주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다이어트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이런 사람들을 내 추측 일단 내려놨어요, 우리 아까. 그럼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은 30명을 적으셔야 돼요, 30명. 많다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사실 100명 이상 있어요. 아무리 적다고 하시는 분들도 인스타랑 인스타 팔로워랑 그리고 자기 카톡 명단 보면 적어도 50에서 100명은 있더라고요. 근데 정 없어서 진짜 내가 다 끊었어. 나 5명밖에 명단이 없어. 이래도 그 사람 뒤에 또 250명 이상의 명단이 있다고 해요. 그 5명 안에 또 50명씩만 있어도 250명의 명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단 파헤치면 됩니다. 그래서 명단을 적는 건 이름, 나이, 직업, 사는 곳, 가족 관계 적고 이제 연락을 통해서 니즈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하니까 추측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으로 정확히 들은 대답을 니즈라고 합니다. 사실 니즈 파악이 가장 중요하죠. 명단 얘기할 때. 그래서 니즈 파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인간 자체에 진심으로 호기심을 가져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T라서 저는 원래가 인간한테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건 일이잖아요. 뭐 일하기 싫다고 그 회사에서 막 알려준 일 같은 거 안 하실 거고, 뭐 자영업 하는데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나 싫어하니까 안 낼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 자체한테 진심으로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공감을 해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진심으로 들어보면서 질문을 하면 니즈가 너무 잘 보여요. 제가 니즈 파악이 너무 어려웠던 사람으로서 저도 이걸 배워서 해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수 있는데 진짜 공감, 경청, 질문이 끝이에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사람들은 다 자라온 환경,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내가 뭐 부채가 있든 가게의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나의 되게 착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답이다라는 우리 아주 교과서적인 책이 있죠. 이 책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궁금해하면서 미팅에 한번 임해보세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면서. 막 어느 적재적소 타이밍에 내가 PM을 말할까 이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래도 감이 안 와. 그러면 사실 액션 양을 늘리면서 해나가야 되지만 어려우면 직접 물어보세요. 위나북에 8가지 니즈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 중에 가장 네가 원하는 니즈가 뭔 것 같아? 3가지 정도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러면서 공감하면서 그걸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즈 파악만 잘 돼도 사실은 클로징률이 5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니즈 파악이 만약 어렵다면 이런 거 있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제가 적어봤는데 친하고 이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얘는 뭔가 지금 남편이 돈을 엄청 잘 벌고 있어. 그래서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얘 너무 바빠 보여. 안 할 것 같아. 그냥 안 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저는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로는. 근데 이것도 나의 지나친 배려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혼자 추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말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말하게 한번 도와줘 보세요. 왜냐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생각을 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 주변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내가 적재적소 NTC로 노려가지고 막 그 사람을 정확하게 들어가서 막 알려주고 이게 사실은 불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STP가 들어가면서 기회를 전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타이밍에 선택할 수 있도록 진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이스토리를 준비하시면 너무 좋은데 뭐 지인이니까 친하니까 뭐 다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분 마이스토리를 정말 강력하게 준비하셔서 내가 전에 했던 느꼈던 한계들, 뭐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고 너무 길게 말고 그리고 PM을 왜 선택했는지 왜 사업을 알아보게 돼서 제품력을 어떻게 느꼈고 내가 스폰서한테 어떻게 전달을 받았는데 스폰서가 내 스폰서 지금 CL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이 사람의 인간성이나 설레임이나 이 사람한테 이걸 전달받았을 때 느낌들, 그리고 나의 확신이 가득 찬 그 눈빛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PM에서는 사실 다 이룰 수 있는 걸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룰 수 있는 삶이 이게 있어서 나도 선택을 했어. 이런 정도의 마이스토리를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니즈가 맞지 않으면 이 마이스토리도 사실은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프로스펙터가 공감될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자영업자인데 이 친구는 회사원이야. 근데 회사원 만났는데 내가 그때 곱창집을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해봤자 사실 공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같은 회사 이 사람이 회사원인데 나는 자영업을 했었지만 같은 육아맘이야. 그럼 그걸로 인한 고충이 또 있을 거잖아요, 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뭔가 공감되는 마이스토리를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치껏. 그리고 명단을 작성하셨으면 스폰서 그냥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폰서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단 미팅을. 왜냐면 스폰서 선생님은 삼자예요, 삼자. 그래서 이 사람과 나 관계도 당연히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내 직대 스폰서가 안 움직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시스템 안에 있는 그 윗대, 그 윗대, 그 윗대까지 다 가서 누구나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PM 사업은 감사하게도. 그래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절. 일단 뭐 거절 극복 강의는 아니지만 거절이 두려우셔서 명단을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는데 일단 선생님들 아셔야 될 건 나 자체를 거절한 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뭔가 뭔가 제가 봐왔던 신규 사장님들은 막 자기도 확신이 없기도 했고 하니까 내 존재를 막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는 것처럼 막 부정당한 것 마냥 막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의 타이밍이 아니거나 뭐 금전 문제가 있어서거나 아니면 본업이 너무 바쁘거나 부정을 막 깨지 못했고 사실 시야가 그 정도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볼 수가 없거나 아니면 뭐 독방 육아라서 막 애기 한 낳은 지 막 한 달 됐는데 막 당장 뭐 할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네트워커라고는 절대 저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적어도 나의 열정이랑 진심만 전달이 돼 있다면 이 사람이 궁금해질 거예요. 이 호기심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SP가 들어갔던 아니면 나중에 됐던 이 사람의 타이밍에 분명히 생각이 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명단 확장하는 방법은 사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뭐 인스타, 뭐 스레드, 뭐 유튜브, 틱톡 너무너무 많죠. 근데 우리는 방법적인 것들은 너무 많은 위너비 그룹의 감사한 시스템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했던 걸로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서 처음 PM 오픈하고 나면 연락 오는 지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뭔가 완벽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미팅을 막지 마시고 스폰서링을 받으세요, 일단. 스폰서랑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연락 왔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부터 시작해서 바로 미팅을 잡아서 바로 클로징까지 끝내버리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품력을 느끼고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빠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인스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는데 좀 걸리잖아요. 근데 마냥 기다려오고 있는 게 아니라 컨택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콜드는 진심 어리게 댓글을 달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건데 사실 밖에 나가서 콜드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쉽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막 인플루언서야. 근데 나는 막 100명밖에 안 돼, 팔로워가. 근데 이 사람한테 닿을 수 있는 건 사실 진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 사람을 칭찬하면서 진짜 한 세네 줄씩 이렇게 댓글을 남기다 보면 실제로 마팔이 되는 경우도 저도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궁금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하고도 명함을 주고받는 걸로 사실 저도 해봤는데 팔로워가 반 정도는 오고 반 정도는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마팔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어차피 우리는 계속 인스타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해시태그나 이런 거 하면서 본인이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프라인 이거 중복돼 있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오프라인의 명단은 생활 속 모든 사람이 명단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식당 가든 카페 가든 뭐 문센을 가든 취미를 가지고 있던 뭐 네일샵, 헤어샵, 뭐 헬스 이런 곳이 다 저는 그냥 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는 주스 항상 들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가슴 속에 샘플과 명함을 품고 다니시면서 이번에도 파트너 선생님들이랑 평택에서 팀미팅 하고 나서 나오면서 중국 이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투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스몰 토크 짧게밖에 못했지만 나오면서 명함 드리고 나오긴 했는데 뭐 연락은 안 왔지만 나중에 평택 갈 일 있으면 또 들리려고 하고요.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데몬백을 갖고 다니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샘플이라도 품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근 모임. 당근 모임은 정말 추천합니다. 이게 온라인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어쨌든
그리고 내가 명단을 이제 막 다 소진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명단을 소개받으시면 돼요. 하면 되는데 상속세 없이 상속해주고 싶은 사람 분명 있지 않아요, 주변에? 자식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엄마, 아빠들은 다 이런 사람 있을 거고. 그리고 제품 다이어트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클로징 후에 안 움직이는 파트너 선생님이 있어요. 파트너라기보다는 사실 소비자거나 매니아가 된 경우죠. 그러면 그분한테 저처럼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하면서 계속 끌어내시면 한 분만 소개해 주세요. 저 그런 사람 한 분만. 이렇게 해서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너무 소개받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정년퇴직이 없는데 노후 준비 안 돼 있는 시니어분들 너무 많잖아요. 사실 뭐, 뭐 직업의 경중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막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시면 할 일이 없으셔서 막 경비를 하시거나 이렇게 되시잖아요. 근데 전 그런 분들도 이 기회를 전달받았을 때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부모님 명단 쪽을 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예요, 이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는데 방법을 모르셨던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주변을 다시 한번 돌려 명단을 더 파보셨으면 좋겠고요. 명단은 파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거절했던 명단도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오토십 유지 중인 소비자 만나서 보상 다시 한번 풀어드리고, 왜냐면 이 사람은 제품력은 느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후속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소개로 이어지게끔 하면 그 밑에 사업자가 생기기도 해요. 저는 오토십 먹는 사람은 오토십만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니저가 되고 파트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절해서 아예 막 거절하면서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했던 분이 이제 박현정 사장님 지금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한참 있다가 한 3달인가 4달 뒤에 다시 컨택했더니 이제 건강 이슈가 좀 있으셔가지고 아 먹어보려고 했다 안 그래도 하시면서 이제 맨즈패스 하시고 SM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연락하는 거예요. 계속 컨택하고 안 그러면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건 너무 음, 꿈 같은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미팅을 했거나 안 했던 간에 그냥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좋거나 해서 이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왜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래서 명단 작성이 사실은 어렵다는 하지만, 왜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확신이 몇 프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건 나로부터인 우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한번 돌아보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저를 파트너 사장님들이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장님이 그 도른 눈빛을 보고 사인업을 하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누군가한테 가서 아, 저 제품 팔러 왔습니다. 액티 한 통만 사주세요 했으면 그게 뭐 될까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 마음의 크기만큼 설레임 만큼 전달되는 사업이니까 나부터 깊게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야 뭐가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자분들 중에서는 이것도 또 제 얘긴데, 제가 초기 사업자 때 매니저 패스를 이제 했어. 그럼 이 사람이 막 바로 저처럼 달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한 달이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나 같은 사업자가 되는 건 사실, 꿈 같은 일이고요. 왜냐면 리더님들 다 얘기해보고 하면 다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이 사람이 제품력을 느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고 이게 아니라 나는 내 할 일을 계속 신규를 늘려나가면서 나는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PM 비즈니스는 사실 나의 사업을 하는 거고, 파트너한테 막 얘가 어느 정도 포인트를 해주겠지, 얘가 매출을 내주겠지, 이런 걸 기대하는 사업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 사업을 해나가다 보면 새로운 명단들을 빠르게 찾아가면서,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과의 명단 미팅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스폰서링을 받다 보면 시행착오를 훨씬 더 줄여주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꾸준히 나아가면 하나도 안 보였던 저도 EVP 갈 때 MM 라인 하나 안 보였는데 그 에너지가 끌어당겨졌는지 갑자기 막 연락이 와서 MM을 갑자기 가시고 막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에너지를 기똥차게 느끼고 사람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분명히 나타나니까 제가 이제 또 시크릿을 걸어드릴게요. 사장님들 파보세요, 파보세요. 오늘 파라고 너무 많이 하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랠리를 다녀와서 랠리를 지금 몇 번째 간지도 모르겠어요. 엄청 이제 1년 반 정도 돼가니까 굉장히 저는 다 참석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랠리가 엄청 마음이 뜨거웠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리더 메시지가 주는 그게 굉장히 컸는데 사장님들도 막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 눈물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혜정 리더님이랑 저랑 막 옆에 유경 리더님이랑 막 정현 리더님이랑 소라 사장님이랑 다 보이잖아요. 저희가 이때 IMMVP 달성하고 2주 만인가 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막 워크숍에 갔는데 다들 막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랠리 때처럼. 근데 어머 왜 이래? 어머 이 사람들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알려드렸냐면 뭔가 그 처음부터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하고 싶고 간절했고 뭔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그냥 움직였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 마음의 뜨거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엄청, 아이고,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마냥 해맑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잘하고 싶은 이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이렇게 뭔가, 진심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진짜 고급 모리셔스 저희가 맨날 하지만 고급 모리셔스까지는 가야지 이제 그 뜨거운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다 같이 모리셔스 가셨으면 좋겠고, 네트워크는 사실 관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시작은 명단 작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서 사장님들이 명단 작성을 이제 정말 가득가득 채워서 하셔서 사장님들이 사업에 꼭 뭔가 돈이든 뭐 원하시는 바들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다영 그룹장님이 하신 말이죠. 지금 놀지 말고 정상에서 다 같이 놀자고. 정상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